그 전반적으로 그 영화로 접어들었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공중전에서 주변 공중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보람의 전투기에 기대하는 거, 그게 상당히 큰 거죠. 뭐 2030년대 중후반 가서는 좀 이게 돈이 되겠죠. 2035년부터 40년대까지는 보람의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는 기대는 돼요. 현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나 이제 장거리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성, 사업이 다 끝나는 이제 뭐 행정 절차 종료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합해서 2038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본격해서. 그럼 그 사이에 실전 배치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 물건이 KF-11 보람의 전투기에 뭐 인테그레이션 된다든지 이제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소개한 거는 이제 몇 줄이죠. 그것을 보면은 2038년 사업이 끝난다. 거의 뭐 2040년도 그 목전을 그 앞에까지 가서 되면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수출에 있어서 이 우리 한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방어, 어떤 공중전 대비는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미티어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시장에서는 전투기 가격, 그다음에 그 무장이죠, 미사일 가격. 뭐 그것도 이제 공대공, 공대지가 나눠지고 그다음에는 원치 않게 이 미티어가 비싸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비싸니까 도입국에서는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력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동남아시아는 이제 뭐 블록 1 기준에서 뭐 어떻게 급하게 이게 필요해 해서 아주 급한 거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페루 같은 나라 그 안보 환경, 거기에 또 국방 환경이 이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가격이나 이 딱 받아보면은 무장은 나중에 사야 되나? 그 플랫폼을 사고 그런 좀 누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접어들면은 이건 좀 보류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그 무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미사일들 소위 현재 그 장공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뭐 거기서 파장되는 게 중공지도 나올 거라 하는 거고 중공지가 나올 거라 하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국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근데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가 수출에 있어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KF-11 보람의 전투기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흔히 이제 많이 깔려 있고 도입을 했고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전투기 장착되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있죠. 사이드와인더나 암람 시리즈. 그래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이제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럽제 그것도 고가의 고성능의 전투기 미사일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미티어 미사일 단거리는 독일제 IR-IST. 뭐 성능은 뭐 아주 알아줘요. 뭐 이 독일제도. 그다음에 유럽 공동 개발한 이제 미티어도 알아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미국이 봤는데 못 주겠다, 인테그레이션 못 하겠다 해서 일로 왔는데, 이렇게 그 좋은 그 미사일 처음부터 뭐 달면 좋은데 달아도 돼? 이게 획득 비용이 좀 지장이 줄 텐데 무장 따로 전투기 따로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작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슈가 이제 블록 2로 맞춰져 있었죠. 그 지상 공격 능력이 유도 미사일이 제대로 있냐. 이것도 외국 거 무턱대고 인테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국산을 빨리 좀 완성을 하자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장공지 부수적인 중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서두르는 시간이 서로 나눠지게 됐죠. 블록 2 때문에 장공지를 더 빨리 개발 끝내는 걸로. 양산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개발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블록 2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그 이유고. 근데 이제 가격이 그 장공지, 중공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수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필리핀 얘기는 필리핀 공군은 아마 이 블록 1을 이제 도입을 해도 그 공대공 무장에 이제 아주 극히 제한된 무장만 살 거예요. 많이 못 사고. 인도네시아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의 가격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수출에서 시장 그 가격 형성이. 그래서 그건 좀 더 시간이 좀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이 좁겠지만은 저희 같이 지켜볼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게 좀 반비례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 시장이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되겠다.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저도 얘기를 안 했었고. 하여튼 이번에 파키스탄 인도 공군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국산이 이제 늦게 전 세계에서 주요 공군력,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 나라 치고는 꼴찌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1세대, 2세대 작게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 다 이제 5세대를 우리가 이제 손을 댄 거죠. 늦게, 막바지에. 그래서 이게 세대는 5세대가 뭐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가 있어처럼 보이는데 늦게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국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거기까지 뭐 3세대, 4세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었죠. 우리는 늦게 하니까 세대별로는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커 문제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커가 요즘 최근 그 소자가 멀티로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플레어를 이제 기반타는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기반타 쏘는 거를 식별을 철저하게 잘 하는 거죠. 그 기반할 수 있는 거를 다 피해가면서 원래 그 전투기 본체를 목표로 날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시커가 또 한 단계 진보를 했다. 우리나라의 뭐 소자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자체는 확연히 4세대, 5세대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늦게 개발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례에 비교해서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했죠. 그동안. 다른 데 무기 개발하느라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덕트리드 램제트는 뭐 오래됐어요. 이게 등장해서. 근데 이걸 실용화를 과연 이제 뭐 먼저 하는 나라가 어디냐, 먼저 뭐 적용하는 미사일이 어느 분야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시 돼 왔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추력 제어 기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옛날의 기술에 그 처음에 초기에 램제트, 덕트리드 램제트보다는 그래서 뭐 가스 발생기 뭐 연소라는 타는 속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다 연료 공급 계통인데 다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연관된 기술들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서 단순해서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연소를 하면서 태우면서 연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티어 같은 미사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좀 달리 좀 더 약간 좀 달리해서 개발을 했는데 PA-15 같은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기동 성능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상대방 전투기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뭐 급히 회피하는 거 다 쫓아갈 수 있다든지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제 급가속 환경 제어가 이제 아주 그것도 탄탄하게. 그러면 피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거죠. 그 미사일이 이제 그 엔진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옛날 개념보다는 이제 발전이 된 거, 개선이 된 거죠. 초기 그 원리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이게 단순화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 흡입을 이제 연소를 최대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좀 불안정한 게 많아서 실전 배치 미사일, 전투기용 미사일에는 잘 좀 설왕설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반 대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티어가 그렇게 개발하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사일 종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원리를 채택해서 그 추진 체계를 채택해서 이제 종류가 개발 이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차기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개발은 안 끝나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면은 대세죠. 이게 우리가 늦게 개발을 이제 하긴 했는데 그 트렌드는 또 맞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옛날부터 이 주변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처럼 이 공대공 미사일을 그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미 액티브 아니면 지금 액티브 이거를 왜 손을 안 댔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좀 아쉬웠는데 뒤늦게 개발한 게 심리적으로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신 기술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대등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석이나 평가할 때는. 그래서 개발이 이제 돼서 완성돼서 생산 배치, 수출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이 장공지에 비교해서 공대공 미사일들은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전 세계 이 안보 환경을 여러 가지로 막 생기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북아시아까지 오는 건데 그게 뭐 대만 양안 사태 또 이제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도 있지만은 또 생각지 못하게 사할린 쪽에서 극동 러시아군의 또 움직임도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전쟁 숫자는 종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무기 수요, 수출 수요는 또 늘어날 것이고 그게 꼭 무슨 대만이나 뭐 일본은 아니겠지만은 뭐 주변국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더 찾게 되는 계기인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좀 이렇게 추가되면은 우리 K방산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2030년대 빨래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사이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뭐 신기술 램제트 이런 덕트리드 램제트도 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기대하시는 K방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뭐 매출이라고 하죠. 방산업체 주로 이제 LIG 넥소에서 이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거기는 현재 지대공 미사일 중심이죠. 함대공 미사일은 수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공대공도 그 다음 이제 물건이 되겠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 될 거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대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사이드와인더 그것도 옛날 구형 사이드와인더 이게 식별을 이제 해보실 때 구형하고 이제 신형이 달 때는 이제 그 카나다 앞에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이걸 시커 앞이죠 레이더만 아니고 시커 앞에 이렇게 이제 카나다 같은 게 있어요 날개 귀날개가 그걸로 이제 그 귀날개 사이즈나 형태를 봐서 이제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공군의 KF-5 제공호 전투기가 지금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그 전투기는 경전투기고 이제 값싸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도 옛날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이란 이라크전 때 활약했던 AIM-9P, 뭐 P4 버전 이름도 좀 복잡하고 길죠. 근데 이게 이미 80년대에 활약을 했지 지금 2020년대 중반에서 또 30년대를 바라보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교란, 회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뭐 좀 구형 미사일을 지금 말씀드린 P형, P4라고 하죠. 4형.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량하면 또 이름이 또 그냥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P4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KF-16 사업대, 전투기 사업대, 면허 생산할 때 도입한 M형. 이것도 뭐 90년대나 활약했던 거지. 뭐 걸프전 때나. 지금은 또 구형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M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는 X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도 발전됐고, 뭐 사거리도 늘어났고. 근데 이것은 이제 F-15K부터, 그 다음에 뭐 F-35A라든지 이렇게 좀 시대별로 도입한 시기별로 이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단거리 공대 미사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뭐 일본, 뭐 저쪽에 뭐 하다 보면 남아공, 브라질, 뭐 유럽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기술이 퍼져요. 옛날에 50년대 5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58년도 금문도 공주전 이후에 기술이 뭐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아니면 미국이 또 승인해서 기술 준 것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옛날 서독에.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다들 일찍 만들었어요. 그 유사 제품들을 뭐 이스라엘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건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오랜 기간 중에 손을 놓고 있었고 이제서야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좀 5세대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기술,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니까. 나중에 나올 물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던 게 제가 안타깝고 좀 답답했다는 거고.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뭐 좀 중거리나 장거리보다는 그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 근데 장거리는 그동안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 미국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KF-16 사업대에 와서 그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그래도 또 뭐 철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암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D형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그 전에 이제 C7, C8 버전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제 구형화로 접어들었어요. 사이드와인더 뭐 X 버전 빼고, X도 뭐 블럭 1, 2가 있는데, 그 버전 빼고는 다 이제 구형화 됐고, 과연 그거 가지고 공중전에서 주변국 공군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고, 그리고 이 또 암남도 이제 다 구형화 된 것도 다 전부 이렇게 돼버렸고, 진부화 됐고, 신형조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결과적으로는 이 보라매 전투기에 기대하는 거 그게 상당히 큰 거죠. 미티어 미사일하고 이제 독일제 IR-IST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제 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국내 방위 산업에 미치는 뭐 2030년대 후반 중후반 가서는 좀 이게 돈이 되겠죠. 왜냐면 공군에서 전면 개편을 이제 시도를 할 거니까 지금 있는 미사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 이걸 다 갈아엎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제 암남-T 그리고 이제 미티어 미사일 숫자는 많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독일제 IR-IST하고 국산 이제 미사일들, 공대공 미사일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대량 배치를 해야 되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그러면 국내 방산업체는 많이 이제 발주를 받는 거죠. 수주를 이제 받아서 생산을 하면은 이제 이게 완성, 납품하고 이제 실전 배치에 좀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려면 2040년도 전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35년부터 40년대까지는 뭐 이 보라매 전투기 더 나가서 이제 F-50 블럭 20 전투기죠. 그때 이제 살아있을 테니까 수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부착돼서 나가는 면에서는 이제 좀 기대는 돼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은 2025년도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최소한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10년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도발, 어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천국 시리즈가 뭐 그때 뭐 계속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또 신형도 지금 개발에 돌입했고 천국 3라든지 그래서 물건 제품이 이제 다형화로 들어가면은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지대공 미사일의 한계, 뭐 대전차 미사일, 형국이나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유도 로켓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해당되는 업체의 물건의 다양성은 좀 그 전까지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한 거는 확연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산량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 정책, 그다음에 추진, 시작은 이제 1975년부터 소총부터 M16A1 소총부터 시작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미국이 이제 군사원조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유지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구형화, 그 당시에도 구형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 방산 정책과 함께 이제 시정이 되는데 자주국방을 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급한 물건들 있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고 도입도 해야 되고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게 뭐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위협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핵심은 전차, 전투기였어요. 플랫폼이죠, 소위.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최신형을 뭐 도입을 하거나 안 되면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투자했던 시기가 80년대까지. 거기 이제 곁들여진 게 지금의 K55A1 자주포죠. 그때는 K55였고. 그러니까 제일 큰 플랫폼부터 사들이다 보니까 소위 탄약 개념의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거. 포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105mm, 150mm 견인포 중심으로 이제 병행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가격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비싼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소총 탄환처럼 탄약처럼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이제 쫙 왔는데 지금까지 미사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싸잖아요. 근데 또 미사일은 어느 정도 다수 수입을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미스트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견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견착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직수입한 게 여전히 미사일 쪽은 거의 다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국산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게 뭐 2005년을 기억하는데 해성같이 나타난 해성 함대함 미사일. 이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이제 어떤 전력 투구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시리즈죠. 이제 천궁 1형이 있죠. 지금은 2형이 주력이라고 하고 또 천궁 3를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의결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LSM도 1형, 2형이 있고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고. 근데 여기 지대공 미사일에서도 뭐 2010년대 천궁부터 이제 또 개량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그 전장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지상전. 그다음에 적의 전투기 공습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해상에서 전투기가 또 공습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작전이나 이 전쟁의 그 모습, 유형을 이제 맞춰서 그 무기 체계를 급하게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수입하고 거기에 맞는 뭐 미사일이나 탄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고. 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 그쪽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다 계속 사야 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 국산 가격이 좀 더 낮출 수 있는 국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기술이 우리가 있냐 했더니 자 일단은 기술을 다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 가지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 기술이 있고 엔진, 뭐 추진체 기술. 그다음에 뭐 탄두, 시커 기술.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이걸 지금 모아서 현재 기준의 기술을 모아서 하면은 그때 앞으로 양산 배치할 때는 이제 구형화되니까 좀 더 이 발전된 좀 첨단화된 기술을 없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요 특정 기술은 그 구성체 기술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그럼 확실히 개발이 끝날 수 있어? 언제? 몇 년도에? 돈 투자하면 R&D? 그걸 다 따져봐야 되잖아. 심의하고 검토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야, 출발점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전쟁 나는 거 보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게 전장의 양상, 환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뭐 지금은 또 자폭 드론이 대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먼저 우선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근차근 10년 단위로 75년부터, 그다음에 85년, 95년, 2005년, 2015년.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장만을 했는데 여기서 K방산이 터진 거는 이제 전차, 자주포, 그리고 이제 경전투기는 됐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발전형 개량용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항공 분야의 KF-11은 잘 되고 있고 자주포도 이제 그럭저럭 뭐 A2, 그 K나 A2나 A3 무인화시키고 사정거리가 뭐 70km까지 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차가 조금 뭐 좀 그 상대적으로 느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의 또 후속 물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거. 이 국방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방사청을 통해서 사야 되는 무기도 많고. 그때 주로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데 비행기들, 항공기들. 근데 주로 미국제를 사야 되고. 근데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배분, 기술 뭐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인 그런 문제가 이제 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뭐 이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뭐 수만 가지더라고요. 자료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다 합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원인이 됐었고, 그래도 결단을 이제 뒤늦게 내린 거죠. 워낙 이제 이 미국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제 미사일이 워낙 비싸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다 탄약 개념 있잖아요.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자. 좀 기술은 좀 더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늦게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불안하다는 거는 다 좋아요. 취지 좋고 다 해낼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고 양산 배치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럼 마지못해 미티어 미사일이나 IST 미사일 같은 거를 좀 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전쟁 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 옆에 나라가 저렇게 무기 기술이 막 일시월장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또 기다리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게 유입이 될 거예요. 러시아,
중국의 뭐 하다못해 전투기까지. 왜냐면은 최근에 전승절, 러시아 전승절에서 푸틴하고 그 시진핑 이제 뭐 기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이제 하다시피 해서 나온 얘기가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뭐 공동 뭐 선언문 비슷하게 나온 게, 야 북한 이제 그만 제재해, 그만 괴롭혀. 그 옛날에 냉전 시절 같은 모습을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시기상은 언젠가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중국제 J-10C가 북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공대공 전투도 이제 그동안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뭐 미국이 다 있으니까 조기용보 통제기도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해상에 뭐 경 이지스함이죠. 가벼운 이지스함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싹 받아서 만들고 있고 척수를 늘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격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도 남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담보, 뒤에 담보는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무기 있으니까 야 전술무기, 평상시에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 전술무기 본격 개발하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 늦게 이제 돌입한 이 공대공 미사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사이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안해요. 이 개발 자체는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데 뭐 기술도 있다고 믿고 있고 뭐 여러 방면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건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항상 세월이, 그 다음에 돈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로는 시간과 돈이 문제다. 이 국방 방산 분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사이 뭔 일이 나지 말아야죠. 그동안 우리가 돌발적인 이제 뭐 국지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도 전면전은 없었으니까 70년 이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또 모른다 이거죠.